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이 새로운 이구환신 정책, 그러니까 뭔가를 내구재를 바꾸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약간 그런 것도 또 한 번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좀 잘 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거는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뭐 물건 직접 받는 그 4월 말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영향은 지금보다는 6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게 보일 거고, 그래서 제가 6월에도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매장마다 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구환신이 주택도 있어요. 주택에 대한 이구환신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이구환신도 있고 일반 내구재에 대한 이구환신도 동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딱 발표하고 나서 며칠 만에 알 수는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 한 달 정도 이상 텀을 또 보고 나서 가서 일정 부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다른 지역을 가세요? 비슷한 지역을 가서 보는 게 더 낫겠죠. 계속 비교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유통도 그래야 변화가 보이니까. 기존 매출 가지고 계속 비교하듯이. 네, 맞습니다. 집요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까 또 왔냐고. 제 얼굴을 아는 점원들도 꽤 있고요. 자꾸 와서 자기 막 물어보는 사람. 되게 웃긴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짝퉁을 제일 많이 파는 동, 그러니까 진짜 짝퉁. 뭐 지금처럼 길거리 나온 짝퉁이 아니라 짝퉁이 모여 있는 상점 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상하이 과학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중국말로 하면 이제 상하이 커지관이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 지하도 있는 데가 어마어마한 상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점 하나 사장은 저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어디 가면 저하고 가게를 맡기고 할 정도로 둘이 엄청 친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온 관광객한테 가게를 맡기고요?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요즘은 덜 가지만 예전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들러서 이제 고객들 좀 몰아다 주고 이러면 안 되는 상표법 위반이긴 하네, 그죠? 그냥 막 쓰고 버릴 것들 있잖아요. 한 번 정도 버릴 것들. 이렇게 이제 해줬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봐달라고. 그런 경우 꽤 있었어요. 이게 또 거기서도 그게 통하네요. 재밌었습니다, 되게. 6월에 혹시 다녀오실 때 그럼 날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월 한 25일 정도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월간 이선엽 6월호는 그때 6월 말쯤 해야겠네요. 그러면 뭔가 확정적으로 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의 뭐 이제 특파원 느낌으로. 그래도 확실히 여러분들 다녀온 사람하고 안 다녀온 사람하고 달라서 왜냐면 요즘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을 뭐 중국 볼 필요 없다 거의 뭐 이런 분위기니까. 뭐 그 이상이죠. 왜냐면 봐야 욕을 먹으니까. 여기 아까 보시면 그 샘플 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명품 브랜드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라메르도 있어요. 라메르가 제일 비싼 화장품이잖아요. 라메르라고 프랑스 브랜드인데 해조류 뭐 이런 거에서 아마 면세조인데 한 통에 막 30만 원씩 하고 이런 브랜드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팔더라고요. 약간 그거네. 다이소 느낌이네요. 요즘에 그렇죠. 다이소에서 화장품 엄청 팔린대요. 근데 그거는 저가인데 이건 고가인데 조그맣게 해서 조금 이제 그 큰 거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근데 다이소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매장에서는 막 2, 3만 원짜리를 다이소는 최고 가격이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나 이런 거 더 작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네요. 작게 해서 또 저가형으로 판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그 고가 브랜드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그 백화점에 가면 최고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만큼씩 막 SK2도 있고 뭐 에스테로더도 있고 라메르도 있고 뭐 굉장히 이런 것들 뭐 겔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처음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막 던져놨길래 야 이게 혹시 가짜냐 싶었는데 가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관광 온 사람들이 몇 개 사갖고 가서 선물용으로 나눠주고 그렇진 않고 중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예. 요게 그게 가성비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거는 쓰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비싸니까 뭐 한 통씩 이렇게 바를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씩 사서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이 불러온 새로운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겠죠. 예전에도 이 매장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 건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었고 중에 어떤 그 상업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꼭 있었고 여기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6월 말에 다녀오신 다음에 월간 이선엽 6월호 때 그 중국 이야기는 이제 업데이트판을 또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좀 한번 그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엄청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요즘에 실적 보시느라고 되게 또 정신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총평이나 아니면 조금 이게 눈에 띄는 섹터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보셨겠지만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던 거죠. 오늘도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 굉장히 실적들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또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서프라이즈 나니까 또 한 번씩 더 점프하고. 변압기 기업들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런 큰 변화들을 보면 그 변화 안에서
뭔가 실적이 미리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또 변압기도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다만 이게 전체적인 모든 업종으로 확장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업종들이 오를 만한 이유는 저는 충분했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버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 어떤 나오지만 섹터에 대해서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땐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도 버블 조짐은 없어 보여요. 뭐 실적대로 올라온 건데. 미국에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한국은 사실 오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특정 업종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정 업종 예. 중심으로. 아마 똑같은 고민이실 건데, 버블은 아닌 건 알겠는데 이제 고민이 그런 거죠.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어? 가파른 매출 성장제가 될까? 왜? 너무 급하게 올라오니까.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안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도 알겠고 숫자도 나온 것도 알겠어. 네. 그래서 버블은 아니고 실적만큼은 올랐는 건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실적이 올라왔고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이 정도 실적이 이렇게 가파른 어떤 각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들이 작용하는 게 현재 시장이라서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 그 뒤로 그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너무 많이 커집니다. 오늘도 몇몇 제가 이 찍고 있는 와중에서 아마 변압기 관련주들도 하루에 변동폭이 거의 20% 조금 안 되게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침에는 분명히 꽤 크게 올랐는데 중간에 실적 발표하고 보니까 크게 하락하고 거의 뭐 7, 8% 이상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와, 이게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의구심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래서 지금은 올라도 어렵고 내려도 어렵고 굉장히 시장 읽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주식 투자 좀 한다는 사람 중에 화장품, 물론 이제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화장품하고 변압기를 비롯해서 이제 전력기기들 좋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아시기 시작했겠죠. 이 정도 실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실적과 또 주가라는 게 그 정도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줘야 더 오르겠죠.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제 사람들도 이제 피크아웃이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향후에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우리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른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변압기도 우리 수요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결국엔 그쪽의 수요가 얼마나 더 지속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 화장품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오르고 있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사실 되게 좋아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특이하게 이전과는 다른 게, 특히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나 경제를 많이 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경제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아주 드물게 오는 사실 투자 관련 장세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소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장세는 소비가 메인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투자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죠. 왜냐하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싸지면 싸질수록 투자가 원활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는 1, 2년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소비가 둔화되면 투자 관련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소비로 인해서 둔화돼 침체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건 조금 있고, 침체까지는 아니고 둔화까지 가는 수준이면 지수는 조금 출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뒤로는 이 투자 관련주들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비가 둔화되면 투자 관련주가 많이 오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투자 관련주는 신규 투자, 개발, 연구 설비 개발, 투자.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AI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투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예. 소비는 어떻게 보면 아니니까. 고금리 때 좀 피해를 봤던 예. 기업들. 지금 고금리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려면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금리로 어떻게 빌리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금리가 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투자 관련 기업들은 역시 소비 둔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이 조금 냉랭해지고 물가가 좀 잡히면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예. 커질 테니까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땐 분명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한번 쉬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투자가 됐으면 그게 또 시차를 두고 또 다른 고용을 또 일으켜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돌고 도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게 침체로 가고 그래서 고용이 계속 줄어들면 이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결국 투자가 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 투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또 고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받는 조정은 결국은 잘 받아야 되는 저가 매수해야 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소비가 둔화돼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그 본질이 뭔지를 예.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항상 제가 예. 월간 이상엽 씨가 예. 도움 말씀을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전기차를 얘기하려고 나왔던 건 아니고 중국의 새로운 트렌드는 확실히 두 개는 보여요. 두 개요. 예. 하나가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요. 예. 커피 전문점들이 한국처럼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커피 전문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제 스타벅스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루킨 커피라고 해가지고 그 루이싱. 예, 루이싱 커피죠. 그 예,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가 상패됐다. 사슴이냐 뭐냐, 네네네. 예, 뭐 그거 했던 파란색에 네. 있는 거, 그거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가 요즘은 와 참 많아진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우리처럼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뭐 피치 커피를 비롯해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꽤 많은 브랜드들이 일단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확실히 그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나라도 중소형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곳곳마다 이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상점마다 크진 않은데 왜 이거 저기 뭐지? 그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테이크아웃 점점 네. 이런 점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게 보여요. 어. 확실히. 그래서 중국의 커피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눈에 띄더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요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TV 광고를 통해서도 아니면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도 그리고 중국의 여러 지면을 통해서도 그 보면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층 중심으로 뭔가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기능식품들이 굉장히 관심이 커졌다라는 게 또 다른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걸 보려고 간 건 아닌 거니까 그 와중에서 이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관련 기업들 이제 뭐 그 안에서도 뭐 미국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요? 건강기능. 건강식품 그냥 이제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하는 거지. 지금이 초기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할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그래서 가서 봐야 돼요. 가서 이런 것들 어차피 뭐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원두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자체가 원두 가격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태국의 기후 문제 예.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근데 수요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제품들 말고 와 이렇게 많이 했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리안이라는 거 그 냄새 나는 거 그죠? 예. 이 냄새 나는 과일이 중국은 거의 뭐 지금 국민 과일이 됐을 정도로 그래서 뭐 과일 가게마다 가보면 두리안이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계속해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과일 가게마다 다 돌아다녀 보거든요. 곳곳마다 있어요. 우리처럼 그 뭐 옛날에 총각내 야채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보면 그냥 두리안이 엄청나요. 일단은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 빵도 두리안 빵이 제일 인기예요.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선호가 지금 커피로 오고 있는 거는 눈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던 이런 어떤 커피 가맹점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곳곳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원두 가격 또는 혹시 특정 커피 업체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도 엄청 떨어졌고 중국 쪽에서 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부진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약간 인프라 관련주들 혹은 그냥 커피 원두 그 자체 이렇게 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는 좀
정밀하게 좀 파고 그렇죠. 들어야겠네요. 이거 이제 국내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해외 투자할 때 되게 유리하고 제가 봤던 랜드마크에 있는 스벅들이 없어진 데가 꽤 있었어요. 스벅이 없어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딴 데 업집점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런 브랜드도 있었구나. 이런 브랜드도 있었구나. 라고 해서 많은 브랜드를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하나하나 담아오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이제 확연하게 좀 늘어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지 않느냐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이게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여전히 둘둘 그죠? 뭐죠? 커피 이게 뭐야? 프리마 둘, 네. 그죠? 프림들 뭐 설탕들 뭐.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커피 믹스 너무 좋아하시고, 네. 예, 그거였었지만 지금 우리 후배분들께서는 대부분들 보면 아메리카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 예. 중국은. 왜냐면 분명히 없던 브랜드들이 제가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었어? 이것도 들어왔어? 이런 거 보니까 나름대로 그 확산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아마 다음 달에 가면 그 확산 속도 더 빨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야. 한 달만 확인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게 중국이에요. 뭔가 하나 번지면 되게 빨라요. 특히 그것도 이제 뭐냐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곳에서는 더 빨리 그렇겠죠. 체감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커피하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만큼 그 많이 찾는다는 얘기는 젊은층 중심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갔었을 때는 거기는 원래 차 문화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택시 운전하는 택시 운전 기사들 옆에 보면 항상 차를 우린 통이 꼭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차 우리는 그런 통과 관련된 업체들도 막 떴었고 옛날 락앤락 그런 기업들도 주가도 좋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차 업체들 있죠. 조금 고급화한 그죠? 뭐 헤이티라든가 뭐 몇몇 업체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들이 커피로 옮겨오고 있는 게 보여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커피를 예전에도 좋아했겠지만 그 확산 속도나 좋아하는 인구들의 어떤 그 분포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여서 이게 진짜 딱 요 정도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커질 건지. 근데 지금은 앞서도 보여드린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모르는 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여러 군데 그것도 우리도 골목처럼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자꾸 생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적은 유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은 거 이사님은 다르죠. 예. 중국의 어떤 커피 유행 그 관련해서 그리고 건강식품 관련해서 어떤 투자 대상을 지금 찾으신 상태예요? 결국은 다음 달에 가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고 이제는 집중화돼서 한번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관신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렇죠. 또는 지금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 친구들이 어느 브랜드라든가 어느 것들을 선호하는지 예전에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예전에 그 안경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급이 많이 될 때 그 거만기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 걸 많이 쓰는 건지 우리나라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안경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거만기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스위스인지 보고 다녔던 기억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제대로 되죠. 작동이 됐나요? 당연히 되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게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래서 업체도 가보니까 뭐 우리 걸 안 쓴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그게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면 항상 내수였는데 수출로 바뀌는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남들이 안 봤던 것 중에서는 분명히 있겠죠. 그 기회가. 일단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 제가 봐도 중국에 가보면 투자 기회보다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유의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남들이 안 볼 때 가야 어쨌든 기회는 그렇죠.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냥 한번 중국 한번 간다고 해서 그게 눈에 다 들어오고 그럼요. 뭐 투자할 거 바로바로 찾아내면 뭐 많은 분들이 쉽지 보시면요. 않죠. 이번에도 화장품들 주가 오른 거 봐보세요. 서서히 오른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 번에 오르죠. 네. 그건 뭐냐면 실제 트렌드를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확 올린 것처럼 막 올린 것처럼 우리가 의외로 소비 트렌드에 둔감해요. 아마 저도 지금 없지만 삼양불닭이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주가가 몇십 배 올랐나요 지금? 10배 이상은 확실히 더 오른 것 같고 예. 불닭이 저럴 거의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셨어요? 불닭이 아니라 거의 막 불사조처럼 예. 날아가죠 이제. 왜냐면 저는 불닭 먹고 예. 제가 매운 걸 좋아하는 편, 전 불닭 먹고 그날 탈나서 화장실 갔어요.
쉽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 트렌드를 잘 확인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이게 반짝 유행 아니냐 아니면 그냥 원 아이템 한 개가 있다 막 이 지적을 받은 게 사실은 그것도 10년 전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원래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라면은 농심이 아니라 삼양이 1등이었었어요. 그렇죠. 옛날 네. 우집하동 전까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40년 만에 드디어 다시 1위로 올라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참 많은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근데 결국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수출로 맞습니다. 해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화장품들도 그랬고 라면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뻔히 아는 트렌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주가가 서서히 반영됐으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 요즘 이런 게 소비 트렌드가 이런 거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국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다가 이거였어라고 해서 뒤늦게 반응을 한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가서 보고 느껴보고 또 뭐 북미 지역에 대해서도 뭐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실 삼양식품 주식은 한 번쯤은 다들 사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 10여 년 동안 그 불닭볶음면이 저는 유행했기 꽤 때문에.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뭐 이런 유행이 있는 것처럼. 아쉽죠. 예, 되게 뭐 하여튼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반의 소비 트렌드를 읽고 실제 투자로 이어가고 해야 돼서 이제 레이더를 계속해서 돌려야 예. 되는데 우리 이선엽 특파원께서는 본인이 이제 발로 또 뛰어다니시고 또 그거를 이제 와이스틸에 나와서 예.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너무 감사하죠. 아유, 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그 중국의 트렌드에 대한 초반 아이디어까지는 던져주셨고 예. 그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조금씩 저희가 예. 같이 좀 구체화해서 갈게요. 일단 소비가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면서 없던 것들이 보이는 건 사실이라서 예. 요즘 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중국 로컬 업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중국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갔을 땐 중국 거부터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나름대로 중국계 아니라 해외계 브랜드가 되게 좋았고 그 브랜드가 일정 부분 점유율을 차지하면 중국 기업이 그 뒤로 확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나다 구스 아시죠? 예. 잠시만요. 순간적으로 저는 카나다라고 하고 뭐지? 근데 캐나다 구스. 예, 캐나다 구스. 네네. 죄송합니다. 캐나다 구스. 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았나요? 이게 옛날에 국산 농담입니다. 발음이어서 농담입니다. 네.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 네. 때문에 생긴 중국의 새로운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런 그래요? 어떤 등산복 비슷한 이렇게 뭐 어. 파사등인가 뭐 해가지고 그런 어. 브랜드가 있었는데 뭐 주가가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거를 비슷하게 담은 그런 부류의 애들이 계속 올라와요. 예. 보면은 그 유행을 알 수 있어. 이쪽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이쪽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물론 이제 중국에 맞게 이제 이렇게 되긴 하겠죠. 예. 야,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이선엽 이사님 통해서 옛날에 뭐 태조 이방원도 그렇고 그 전력기기, 네. 화장품도 그렇고 초기 아이디어를 사실 이거는 이제 각자가 또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요. 또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소화하시느냐는 또 본인의 몫인 거고요. 사실 또 초기 공부해야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왔을 때 네. 자료들이 그래도 인터넷 서치해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해보시면 이번에도 여러분들 많은 시장 변동이 있었지만 지나 보니까 결국 깊게 공부하는 게 답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난해에는 배터리가 너무 좋았고 지난해 후반부터는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 기업들, 반도체 관련주도 너무 좋았고 변압기는 뭐 획기적이었었고 방산도 지금까지 올라왔고 그렇죠. 결국 뭐 불닭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결국 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많이 오르더란 얘기죠. 예.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 내일 이게 좋을 거다 뭐 할 거다 그렇게 굳이 투자를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법의 차이겠지만 여전히 저는 시장에 대한 빠르기만큼이나 깊이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같이 여러분들이랑 전화 고민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가 있는지 계속 체크해 보면서 나가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오르는 시장에서 다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서 또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6월 말, 6월 호가 또 예고가 되네요. 예. 그래서 월간 이선엽은 이제 6월 말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